네, 됐네요. 자, 일반각이라는 거 배울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배우려고 하는 단원이 삼각함수라는 거예요. 삼각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중3 때 배웠던 삼각비 있죠. 사인, 코사인, 탄젠트 기억나요? 예, 걔네들을 이용한 함수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요거는 이과 친구들만 배웠던 건데, 너무 이과 애들만 수학 너무 빡세게 시키고, 문과 애들 수학 안 시켰더니, 이 문과 출신 애들이 대학 와서도 이제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데, 수학을 너무 못하다 보니까, 삼각함수도 그냥 공통과정으로 집어 넣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조금 뭐 작년부터 문과 애들은 조금 피해를 보는 단원들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떡하겠어요. 뭐 시험을 보는데 공부해야죠. 그죠? 예. 그래서 삼각함수라는 건 이제 배울 건데, 삼각함수에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게, 우리가 삼각비를 했었을 때 삼각형을 그렸었죠. 삼각형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각의 크기가 결정됐을 때, 그 각에 대해서 삼각형들의 변의 길이의 비가 일정하게 나온다라는 걸로 출발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삼각함수 또는 삼각비라는 건 각을 꼭 얘기를 해줘야 돼요. 각을 얘기하지 않고 삼각비나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각에 대한 것들부터 차례대로 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일반각이라는 어떤 개념을 배울 겁니다. 일반각. 그래서 일단 각에 대한 새롭게 정의를 내리자면, 어, 옛날에 우리가 각은 어떻게 배웠죠? 어떤 두 개의 반직선을 그려서 두 개의 반직선이 이루고 있는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모양을 우리가 각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부터 새롭게 좀 정의를 내릴게요. 먼저 기준이 되는 어떤 선이 있어요. 기준이 되는 선이 있어요. 자, O라는 점에서 시작하고 한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그 점 중에 하나를 X라고 한번 해봅시다. OX라고 하는 반직선이 있어요. 그럼 얘로부터 기준이 되는 선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초선. 시초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얘로부터 여기는 O를 중심으로 회전하는 어떤 반직선을 생각을 할 수도 있어. 회전하는 반직선을 그릴 거야. 그래서 요만큼 회전을 했다라고 쳐볼게요. 요만큼 회전을 한 어떤 반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반직선이야. 휘면 안 돼요. 그럼 이런 반직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점 중에 한 점을 P라고 잡아볼게요. 그래서 반직선 OP를 그렸을 때 여기 있는 OX라는 시초선과 여기 있는 OP라는 반직선, 자 얘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여기는 동자는 움직일 동자를 쓰고요. 경이라는 건 니네 지도 볼 때 위도하고 경도 있죠. 위도하고 경도 뭔지 아시죠? 그때 그 경자랑 똑같은 거예요. 회전에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구본이 이렇게 있으면 위도는 적도를 기준으로 얼마만큼 높이에 있느냐라는 걸 보는 거잖아. 이 정도 위도가 뭐 이렇게 올라간다 내려간다 뭐 이런 거. 북위, 남위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경도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 그죠? 이렇게 회전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도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경자랑 똑같아요. 반직선을 회전시켰기 때문에 동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초선과 동경 사이에 벌어진 요 각도를 우리가 요란 도형을 동경과 시초선으로 이루어진 요란 도형을 우리가 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각의 크기는 벌어진 정도를 우리가 각의 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근데 봐봐. 동경이 이만큼 가서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고요. 더 가서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더 가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고 이쪽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은 한 바퀴 돌아가지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경이 지금 이렇게 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동경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가 있는 것만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야.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맞냐?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동경의 위치는 요놈이지만 각의 크기는 얘가 되기도 하고요. 한 바퀴 더 돌아서 얘가 되기도 해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게 요렇게 돌아서 갈 수도 있거든. 잠깐만요. 어? 왜 이러지? 됐다. 이렇게 돌아서 갔을 수도 있거든.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하더라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정해놓는 거야. 방향을 정해서
자,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것을 음의 방향이라고 얘기하고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지? 시계가 1시, 2시, 3시, 4시 이렇게 오는데 시계 방향 도는 것은 음의 방향이 되는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것은 양의 방향으로 얘기를 해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초선이 여기가 있는데 이게 시초선이야. 근데 동경이 여기 있어요. 요 각도는 60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은 플러스 60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플러스 60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어. 맞냐? 근데 플러스 60도만 되겠어요? 아니에요. 반대쪽으로 이렇게 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300도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이해되세요? 아니면 또는 한 바퀴 더 돌고 갔기 때문에 한 바퀴 다 도는 게 몇 도예요? 360도죠. 360도에서 60도 더 갔으니까 플러스 420도라도 20도라고도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동경이 여기 있지만 실제로 나타나는 각은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동경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를 갖다 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한 개로 얘기해주기 힘든 거야. 여러 개들을 다 표현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자, 특징은 뭐냐면 전부 다 360도씩 차이 나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마 300에다가 마이너스 300이잖아. 그지? 마이너스 300에다가 360도 하면 60되잖아. 그 다음 60에다 360도 하면 420이 되고요. 360도씩 차이가 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한 바퀴씩 차이 나는 거야. 한 바퀴씩. 이해돼요? 맞습니까? 한 바퀴씩 차이 나요. 한 바퀴가 360도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 각을요, 요 놈을 나타내는 각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게끔 되는 거야. 요 각을 우리가 세타라는 각도라고 한다면, 세타라는 각도는 360n 플러스 60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360n 플러스 60. 자, 요게 무슨 말이냐? n 값은 정수. n 값이 정수가 돼가지고 360n 플러스 60이라고 나타내면 돼요. 자, n이 만약에 0이라면 60도가 되는 거고요. n이 1이라면 420도가 되는 거고요. n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마 300이 되는 거예요. 알겠니? 이해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 세타라는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 세타를 360n 플러스 60이라고 나타내는 요 방법을 우리가 일반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일반각. 일반각. 오케이? 모든 각도들, 실제로 60도, 마 300도, 420도가 나타내는 각도들 크기 자체는 다르겠지만 동경이 나타내는 위치는 똑같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일반각으로 나타내게끔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일반각이란 개념 알겠어요? 그게 이제 다음 쪽에 있는데, 다음 문제에 있는데, 자, 일반적으로 시초선 OX와 OP가 나타내는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한 각의 크기, 60도든 420도든 마이너스 300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 한 각의 크기를 알파라고 한다면, 자, 우리 XOP라는 각의 크기는 일반각으로 360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로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까 여기 지금 360n 플러스 60이라고 썼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써도 돼요. 360n 플러스 420이라고 써도 되고요. 또는 360n 마이너스 300이라고 써도 돼요. 다 같은 각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누가 되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360도보다 작은 양수의 값을 쓰는 게 일반적인 형태긴 해요. 알겠죠? 굳이 이거를 갖다가 420으로 마이너스 300으로 굳이 이렇게 쓰진 않습니다. 알겠죠? 얘가 더 깔끔해 보이니까요. 그래서 일반각이라는 개념 알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분면의 각. 4분면도 정해놓는 거야. 우리가 동경이 그려지면 그놈의 4분면도 결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동경이 1사분면에 있으면 1사분면의 각인 거고요.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의 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세타가 알파 형태로 돼 있잖아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서 알파가 0도보단 크고요. 90보단 작아요. 알파가 0하고 90 사이에 있으면 자,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사분면 각이 되는 거야. 1사분면의 각. 오케이? 그리고 알파가 9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으면 2사분면의 각이 되겠죠? 그죠? 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괜찮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알파가 딱 90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이거는 사분면의 각이 아니에요. 얘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Y축 양의 방향의 각이에요. 그죠? Y축 양의 방향으로 딱 올라가 있는 거잖아. 이건 사분면에 포함된 각이 아니에요. 알겠죠? 됐습니까? 이거는 X축 또는 Y축에 걸쳐진 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내용이 이제 조금 이따 문제를 풀 건데 이거를 잘 알아두셔야 돼요. 두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돼 있어요. 밑에 있는 그림들을 조금 이따 볼 거고요. 어쨌든 자, 일단 좀 끊어볼게요. 2번까지만 끊어봅시다. 자, 한 문제에서 두 개의 동경을 그려놓고요. 두 개의 동경이 만약에 두 개의 동경이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일치한다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가 어떤 식을 쓰면 되느냐? 두 각을 뺀 게 360n이다 라는 걸 쓰시면 돼요. 왜냐면 두 각의 차이가 0도 차이 나잖아요. 근데 0도를 일반각으로 나타내면 360n 플러스 0이거든. 오케이? 두 각의 차이가 0인 거야, 0도.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인 거야. 오케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0이다 라는 얘기는 0을 일반각으로 쓰면 360n 플러스 0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360n으로 쓰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해되십니까?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일 조건이냐. 자, 그러면 이건 그림을 그려서 볼게. 자, 어쨌든 사분면을 그려놓고 보통 일반적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은 우리가 시초선으로 많이 씁니다. 얘가 시초선으로 많이 쓰여요. 알겠죠? 시초선을 변경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으로 쓴 상태에서 우리가 두 동경을 이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쳐봐. 두 동경이 하나가 이렇게 됐고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알파라는 각이고요. 이게 이제 베타라는 각으로 한번 해봅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두 놈의 차가 180도겠죠? 그지 않아요?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게 180도잖아. 또는 알파에서 베타를 뺀 거가 마이너스 180도인데 마이너스 180도는 그냥 180도로 봐도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80도다. 근데 그거를 일반각으로 360n을 붙여주는 것 뿐이야. 그래서 만약에 두 동경이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라고 돼 있으면 뺀 게 180도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일치하면 뺀 게 0도. 오케이? 일치하면 뺀 게 0도. 근데 일직선상에 있는데 방향만 반대야? 그러면 뺀 게 180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됐습니까? 그럼 이거 써먹을 수 있겠죠? 자,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이 3번하고 4번하고 5번에 나옵니다. 자, 두 동경이 X축에 대하여 대칭일 조건이에요. 그러면 니네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동경을 니네가 그려보시면 돼요. 자, 잘 봐.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동경은 이런 식으로 그릴 수 있겠네. 자, 이런 거. 그 다음에 X축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각이랑 크기는 똑같겠죠? 벌어진 정도는 똑같겠죠? 하지만 우리가 요각을 알파라고 잡고요. 요각을 베타라고 잡아봅시다. 요게 알파고요. 요게 베타예요. 다 양의 방향으로 표현 한번 해봤어요. 그럼 여기서 알파하고 베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요 알파가 30도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베타는 몇 도가 되는 거야? 330도가 되는 거잖아. 맞니? 맞아요? 그럼 얘는 차가 일정할까요? 합이 일정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 봐봐. 요 베타라는 놈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가는 요 정도의 각인데 요만큼 비었잖아. 요만큼만 채워주면 360도가 딱 될 거 아니야. 맞아? 이해돼요? 그래서 얘는 합이 일정해요. 합이 360도야. 그러니까 360도는 0도랑 똑같은 놈이잖아. 그러니까 합이 0도인 거야. 알겠냐? 합이 0도가 되는 거야. 합이 0도니까 일반각으로 360n으로 쓰시면 돼요. 아까 일치할 경우는 뭐예요? 차가 차비래. 차가 0도였었죠. 그죠? 얘는요. X축 대칭이면 합이 0도인 거야. 괜찮아요? 이해되십니까? 됐죠?
그 다음에 y축에 대하여 대칭일 조건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일 조건. 두 개의 동경이 하나는 이렇게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있어요. y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자, 요놈 크기랑 요놈 크기가 똑같은 거야. 그지? 근데 얘를 알파로 가고요. 얘를 베타로 갈게요. 뭘 알파로 가든 뭘 베타로 가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럼 알파하고 베타로 갔는데 이것도 차이일까요? 합일까요? 딱 봐도 합이죠? 뭐냐면 알파가 요만큼인데 요만큼이 부족하잖아. 요만큼 더해주면 180으로 깔끔하게 떨어지는데, 그지? 근데 요만큼을 누가 채워줄 수 있어? 베타가 채워줄 수 있잖아. 맞아요? 그래서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180도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아까 두 개는 뭐예요? 차가 0도이다, 차가 180도이다 이고요. 얘는요, 합이 0도이다, 합이 180도이다 이에요. 근데 언제 그 내용들까지 같이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 외우기 어렵겠죠?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림으로 이해해서 니네가 X축에 대하여 대칭이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으면 얼른 X축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동경을 그려보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걔네들이 합이 어떻게 될지 차가 어떻게 될지를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돼요. 그럼 적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두 동경이 y 이꼴 x에 대하여 대칭일 조건인데 하나가 더 있긴 한데요. 그거 좀 이따가 쓰게 할게요. y 이꼴 x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동경을 그려볼게요. y 이꼴 x가 이거잖아요. 그죠? 요놈에 대하여 대칭인 두 개의 동경을 그려볼게요. 이씨 어긋나냐? 두 개의 동경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y 이꼴 x에 대하여 대칭인 거죠. 그림 그지 같네. 다시 그려. 다시 그리면 되죠.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알파각하고 베타각을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잉. 자, 알파각은 요거고요. 얘가 알파예요. 베타는 뭡니까? 요게 베타예요. 됐습니까? 그럼 알파하고 베타를 더할 거야, 뺄 거야? 더하는 게 좋겠지. 알파가 요만큼이고 베타가 요만큼인데, 자, 요만큼만 더 더해주면 90도가 되는데 요만큼을 알파가 채워줄 거 아니냐. 됐냐? 이해돼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게 90도인 거야. 괜찮아요? 됐죠? 더한 게 90도. 근데 이거 그림 그릴 때 얘네가 잘 봐. 알파하고 베타를 여기 봐. 이렇게 축에 붙지 않고 중간으로 가로질러 하면 니네가 되게 헷갈려. 헷갈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애들이. 자, 알파를 중간쯤으로 이렇게 그렸어. 그럼 베타도 여기 중간쯤으로 이렇게 그리겠죠. 그럼 여기서 합이 일정한 건지 차가 일정한 건지 니네가 좀 애매하게 볼 때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조금 과장되게 옆으로 살짝 비껴서 그리시면 돼요. 한 놈이 작고 한 놈이 작아지게끔 과장되게 비껴서. 내가 아까 어떻게 했어? 알파를 였다 그랬어? 좀 높게 이렇게 그렸잖아. 그러니까 베타도 이쪽이 이렇게 많이 벌어지고 좁으니까 여기가 더 벌어지고 좁게끔 이렇게 베타가 그려졌잖아. 그래야지 니네가 알파하고 베타의 합이 일정한지 차가 일정한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알겠냐? 이해돼요? 예, 그래서 한쪽으로 약간 좀 치우쳐지게 과장되게 그려야지 합이 일정한지 차가 일정한지를 알 수 있다. 그거를 그림 그려서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거를 외우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몇 번 그려서 생각하다 보면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돼요. 그 다음 여기에 6번이 빠졌는데 6번에다 뭐라고 쓰냐면 두 동경이 직선 y는 마 x에 대하여 대칭일 조건 알파 플러스 베타가 360n 플러스 270이라고 쓰시면 돼요. 360n 플러스 270. 이것도 그림 그려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y 이꼴 마x에 대하여 대칭인 거야. y 이꼴 마x. 이게 y 이꼴 max잖아. 요놈에 대하여 대칭인 거 두 개의 동경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두 개 그려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270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혹시 문제 나오더라도 당황하지 마시라고요. 됐죠? 아, 네. 360n. 360n은 왜 붙는 거야? 한 바퀴, 두 바퀴, 바퀴수를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면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얘가 한 바퀴 더 돌고 가서 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일반각으로 360n이 붙는다라고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이용해서 이제 문제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자, 다음 각을 일반각으로 했을 때 알파를 0하고 360 사이에 있는 양수값으로 갔을 때 알파가 제일 작은 거 찾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360씩 더해서 또는 360씩 빼서 0하고 360 사이에 있는 각이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00은 360이 두 번 더하면 되잖아. 그럼 플러스 720 해봐. 그럼 얼마 나와? 220이 돼요. 얘는 알파가 220인 거야. 이해되냐? 그 다음, 자, 두 번째 건 뭐예요? 마이너스 300이죠? 360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럼 얼마 나와요? 60 나오죠? 얘는 알파 값이 60인 거고요. 3번은요, 알파 값이 260이겠죠. 4번은요, 알파 값이 360 빼야지 되잖아. 빼면은 뿔 40이 되겠죠. 그죠? 5번은요, 360 한 번만 빼면 340이 되냐? 얘가 제일 크네, 5번이. 제일 작은 건 4번이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360씩 빼고 더하고 해서 0하고 360 사이에 있는 양수값이 나오게끔만 만들어주면 돼요. 이게 알파값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문제고요. 이거는 뭐 간단한 문제고. 그 다음에 필수예제 2번인데 요게 이제 이 문제가 중요해요.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에 존재하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자, 애들이 쉽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세타가 1사분면 각이야. 세타 요거야, 세타 요거. 얘 세타야. 그럼 세타의 3분의 1이니까 요놈의 3분의 1 크기 요 정도겠네. 1사분면 끝. 이게 아니야. 모두 구하라고 돼 있잖아. 왜 그러냐면 봐봐. 세타라는 게 요놈을 나타내는 요 동경을 나타내는 거라고 하더라도 요각일 수도 있고요. 한 바퀴 돌아서 요각일 수도 있고요. 두 바퀴 돌아서 요각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요거는 얘네가 따로따로 구하셔야 되는데 자, 이건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지금 써주는 풀이 과정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세타가 1사분면의 각이죠? 그럼 세타를 일반각으로 표현해줘. 어떻게? 360n 플러스 알파로. 단, 알파의 범위는 어디예요? 알파는 0도보다는 크고요. 90도보다는 작아야지, 그래야지 1사분면 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괜찮아요? 여기는 n은 바퀴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3분의 세타라는 것은 나누기 3 하는 거 아니야? 나누기 3, 나누기 3. 그지? 나누기 3 해봐. 120n 플러스 3분의 알파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근데 여기서 3분의 알파의 범위는 0도보단 크고 30도보단 작겠죠. 그죠? 왜냐면 알파의 범위가 0하고 90 사이니까 나누기 3하면 0하고 30 사이죠. 졸리냐?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뭘 할 거냐면 n에다가 정수들을 집어넣어요. 제일 만만한 0부터 집어넣겠습니다. 뭐 음수 집어넣어도 되겠지만 그냥 0부터 집어넣어요. 0 들어가면 얼마니? 0 들어가면 3분의 알파가 되는 거죠. 그럼 몇 사분면 되는 거야? 1사 되는 거죠. 왜? 0하고 30 사이 값이니까. n 이퀄 0이면 자, n 이퀄 1이면 120 플러스 3분의 알파잖아. 근데 3분의 알파는 작아봤자 0이고 커봤자 30이니까 120부터 150 사이가 되겠죠. 그죠? 120부터 150까지가 되는 거잖아. 120하고 150은 몇 사분면의 각이야? 2사분면 각이죠. 맞냐? 그 다음에 자, n 이퀄 2를 집어넣어봐요. 2 집어넣으면 240 플러스 3분의 알파죠. 근데 3분의 알파는 작아봤자 0이고 커봤자 30이니까 240에다가 0 더한 거, 240에다가 30 더한 거 범위를 보세요. 240부터 270이죠. 그럼 확실하게 3, 4분면 각이죠. 이러다 다 나오겠네? 자, n 이퀄 3도 집어넣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360 플러스 3분의 알파인데 360은 한 바퀴 돈 거니까 지워버려도 되죠. 3분의 알파로 끝나죠.
그럼 n 이퀄 0인 상황과 똑같죠? 맞아요, 틀려요? 그럼 다시 1, 4분면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1, 2, 3, 3개밖에 안 나와요. 1로 돌아오잖아? n 이퀄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6 집어넣은 게 여기 있는 요놈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래서 4분면은 몇 개? 1, 2, 4, 3, 1, 2, 3, 4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이라고 답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요 풀이 과정 알겠어요? 괜찮아요? 풀 수 있겠어?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은 또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두 문제 남았나? 마지막 문제인가 이게? 아, 마지막 문제구나. 호도법. 아이씨, 호도법은 오늘 못하겠다. 할까? 호도법 할까? 아이, 안 돼. 시간이 모자라.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세타와 5세타를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각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시오. 일치한대요. 일치하면 뭐라 그랬죠? 두 놈을 뺀 게 0도. 두 놈을 뺀 게 0도. 기억나세요? 두 놈을 뺀 게 0도예요. 알겠죠? 그럼 빼세요. 세타 마이너스 5세타 해도 되는데 5세타 빼기 세타 쓰는 게 더 좋겠네. 그죠? 5세타 빼기 세타 쓰면 되고요. 이게 0도예요. 근데 이 0도를 그냥 쓰시면 안 되고요. 일반각으로 쓰라고 얘기했어요. 0도가 아니라 0도는 360n으로 고쳐 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4세타가 360n이죠? 맞아요? 그럼 세타는 얼마? 90n이 되겠네? 많이? 됐어요? 자, 그러면 세타는 90n이에요. n은 정수고요. 자, 근데 뭘 구하래요? 세타의 크기를 모두 구하세요. 세타가 되는 거 모두 구하시래요. 자, 단 세타는 0하고 360 사이에서만 구하시래요. 그럼 n에다가 0, 1, 2, 3, 4 이런 식으로 정수 집어넣으시면 돼요. 음수 집어넣어도 되지만 보통 0, 1, 2, 3, 4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0 들어가면 몇 도 돼요? 0도죠. n 이퀄 0일 때, 그죠? 0도죠. 0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제껴? 아니야. n 이퀄 1일 때 몇 도? 90도. n 이퀄 2일 때 몇 도? 180도. n 이퀄 3일 때 얼마? 270도. n 이퀄 4일 때 얼마? 360도인데 안 되죠? 그럼 5, 6, 7, 8 할 필요 없죠? 넘어가니까. 그래서 답은 90, 180, 270 3개가 나오는 거예요. 괜찮아요? 되니? 자,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진도는 끝났고요. 지금 혹시 모르니까 딱 두 가지 유형만 풀고 확인받고 고르고 갑시다.